자, 베팅의 순간 오늘은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지수를 끌어올리시죠. 우리 지수. 우리가 끌어올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우리가 노력한다고 지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그래도 이런 종목 위주로 한번 보십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으쌰으쌰 한다고 주식이 올라간다면 전 맨날 으쌰으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빛을 찾아가자. 저는 그렇게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다운 어떤 그런 응원이었고 네. 전문가다운 아주 냉철한 분석이었습니다. 네. 요즘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저는 뭐 워낙 단련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이거가 분명 스트레스죠.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동학개미 운동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시고 굉장히 힘든 시기일 거예요. 얼마 안 되신 분들. 예, 얼마 안 되신 분들. 상승장만 보셨으니까.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흔히 겪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렇죠. IMF 때도 주식시장에 있었고요. 서브프라임 때도 주식시장에 있었고요. 그때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상태가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저도 지금 상황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다? 저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술로 푸지 마십시오. 술로 푸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주식 투자자에겐 가장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시는 것도 다음 장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도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위기를 한 3번 정도 저는 이제 서브프라임을 시작으로 겪다 보니까 아주 마음이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결국에 이렇게 해서 또 회복이 되겠구나. 그렇죠.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게 미국도 이렇게까지 뺄 일인가? 이 정도면 이제 단순 수급이나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정말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게 아닌가? 제가 매일경제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20년을 빨리 잊으시라. 2020년을 잊으시고 너무나 강세장. 그거는 경우는 제가 주식시장 거의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유일하게 본 겁니다. 잊으시고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 급하게 정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닭이나 말이나 다 올라갔던 경우는 극히 예외고요. 그다음에 2021년 좀 어려웠죠. 저는 2022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매일경제TV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이게 올라가고 하는 거 있죠. 미국이 지금 이 정도 빠졌다?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빠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 장세로 올랐잖아요. 우리 주식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유동성.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실적이 따라오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항상 비유를 들어드리는 게 그거예요. 박세환 아나운서야 워낙 공부를 잘하신 분이니까 저야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소장님의 경력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뻥카를 많이 날렸어요. 엄마, 나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기말고사 잘 볼 거야 라고 뻥카를 날렸는데 그러면 기말고사 시간이 다가오면 성적표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수많은 기업들이 유동성으로 올라가면서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장을 할 것이고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투자자들에게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1년, 2년이 지나면 기업이 우리들한테 보여줄 거는 뭐죠? 결국 성적표예요. 근데 실적. 지금 실적이죠. 근데 성장주들이 꺾이는 이유는 전 2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는 물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성장주들이 유동성 회수에 따라서 꺾이는 것이 대세적인 이유입니다만 성적표가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도 성적표가 생각보다는 덜 나오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본다라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디즈니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다양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성장세가 둔화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높은 밸류를 줬던 것들이 믿음을 줬어요.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기업에 믿음을 줬어요. 그러면 자식으로서 그 기업은 투자자에게 보여줄 건 뭐죠? 성적표입니다.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흔들리는 종목과 올라가는 종목이 차별화되는 확고한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주 위주로 올랐었는데 그 성장주들의 성적표를 맞짱 뜯어보니 이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실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성장주가 이익이 안 나고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는데 너무 시장에서 과도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시작하면 아마 100분 토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저 근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예. 우리나라 지금 카뱅이 대표적인 거라고 예, 저는 봐요. 카뱅이 할 때는 뭐 카카오뱅크요. 글로벌 투자은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그렇지 않아도 카카오뱅크가 할 거예요. 네. 저희 여러분들 오늘 광장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차영주 소장께서는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좀 시장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를 여러분들이 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추세대를 저는 상당히 추세 추종 매매자인데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고점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인데 네네. 우리가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예. 하락 추세는 추세대를 어디에 그리죠? 봉의 상단에. 그러면 상승시마다 매도고요. 우리가 네네. 상승 추세는 봉의 어디에 그리죠? 하락의 밑으로 그리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저점 매수고요. 하락할 땐 고점 매도입니다. 아, 지금 하락 추세입니까? 지금 하락 소장께서 추세되죠. 보시기에? 차트를 보게 된다면 잠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보면 현재 지금 그 코스닥 일봉입니다. 이 추세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지금 이 추세대라는 것이 추세대 어떻게 그리니? 네. 추세대를 이렇게 그리면 예. 이게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위에 부딪히고 밀리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코스피도 현재 지금 일봉입니까? 코스피 일봉 일봉입니다. 차트. 일봉이 지금 딱 보면 예. 딱 하락 추세되잖아요. 여기는 양봉이 나온 날 봉에 부딪히고 밀리고 봉에 부딪히고 밀리고 지금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 때문에 좀 올라오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게 기본적인 차트를 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서 뭐 엔벨로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것보다 저는 딱 봉과 추세대만 보고 얘기합니다. 네. 추세대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이 때로는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닥일까 더 빠질까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 배팅의 순간에 종목 선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고민을 좀 제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굉장히 부담감이 이게 커요. 엄청 부담이 있는 더군다나 종목이에요. 뭐 장이 좋을 때는 맞아요. 뭐 아무래도 뭐 웬만한 그렇죠. 종목들이 올라갑니다만 그래도 뭐 이런 날 또 뭐 편하죠.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쉬십시오라고 하면 편하죠. 이건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일주일에 박세만 아나운서를 좀 보는 시간인데 제가 이거를 뭐 그냥 쉬십시오라고 얘기한다라면 의미가 없겠죠. 혼나죠. 저희 혼나죠. 시청자들.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도 심사숙고를 했는데 예.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예.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보자. 오늘은 좋습니다. 제가 매수보다는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예.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증권 광장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네. 계십니다. 저희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은 농심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해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료주이죠. 그렇다면 네. 소장께서는 매수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은 여러분 제가 기본적인 전제를 깔게요. 아직까지 숲이 타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불이 꺼지면 가장 먼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노리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농심과 그 뒤에 있는 종목까지 말씀드릴게요. BGF 리테일 계속해서 소비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비재를 저는 끄는 이유가 제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주머니에 라면 돈을 그만 드세요. 그 밤에 라면 냄새 그거 못 참아요. 그 습한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데 이 라면 냄새가 우리나라 국민들만 현혹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인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네요. 미국인들 주머니에서 돈을 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활발하게 돈을 빼가고 있는 농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농심이 또 한 가지 신의 한 수를 둔 게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시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서 이걸 소비자 가격으로 전이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지금 농심이 그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먼저 농심이 시장 점유율이 51%고요. 네. 나머지 4개 업체가 40%대인데 그러니까 뭐 과점 업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라면 값을 올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얄밉죠. 얄미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얄밉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회수가 된다라면 저는 올해 원자재 가격이 좀 잡힐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수요 견인형이 있습니다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들도 일부 있거든요. 근데 라면 값이 올라간 게 내려오나요? 안 내려오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면
기업의 이익은 늘어날까요, 줄어날까요? 그렇군요. 당연히 소장께서는 그렇게 늘어나죠. 보시는군요. 그 예. 저의 관점을 잠깐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얘기하세요. 눈에 불을 켜고 아니 원자재 가격이 사실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한 해를 이끌게 된다면 사실 원자재 가격이 더 오르면 농심 같은 경우에는 라면 가격을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이 서민 대표적인 식품은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게 큰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것 달라질 수도 같은데. 있죠. 근데 저는 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요 견인,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지금 수요 견인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는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박세영 아나운서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내가 비율을 박세영 아나운서 정도 비율을 가져간다면 농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그렇죠. 저와 같은 비율을 가져가신다면 농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오늘 토론인 것 같아요. 네. 예. 간만에 하나 박세영 아나운서가 마음에 드네요. 예, 아무튼. 뭘 간만에요. 자, 농심 같은 경우 지금 뭐 32만 3천 원인데 네. 31만 원 부근에서 조금 뭐 저점 매수 관점을 좀 노리셔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 라인은 3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 어려운 구간에서 분명히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예. 사실입니다. 빠져도 많이 빠지지 않고 네, 시장에서 이 정도면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농심이었고요. 소장님 저는 아나운서 아니고 앵커로 앵커세요? 예, 죄송합니다. 불러주십시오. 앵커, 박세영 앵커, 예. 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소비재 관련 주식으로 좀 집중하고 계십니다. BGF 리테일도 그러면 매수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매수의 베팅입니다. 오늘도 BGF 리테일에 돈을 주고 왔습니다. 바나나 우유와 빵을 하나 먹었기 때문에 BGF 리테일에 돈을 좀 쓰고 왔는데요. BGF 리테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면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면 소비주서부터 여행, 뭐 항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지금 코로나19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기업과 앞으로 빼갈 기업을 구분하자. 전 여행을 무지하게 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여행업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건 좀 뒤에 보시고 지금 당장 오늘도 바나나 우유로 내 돈을 빼간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현재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게 올해 편의점 성장세가 한 6% 정도 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작년에 BGF 리테일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그러면서 이제 리오프닝이 된다라면 그때 이제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형 점포들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점에서 보통 우리가 그 평소 쓰는 거와 놀러 가서 쓰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놀러 가서 쓸 수 있는 대형 점포들이 이제 시장 그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의 지금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리포트 최근 리포트를 보면 도심형 편의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매일경제 앞에도 편의점 두 개 있죠, 양쪽에.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물론 지금 현재 세븐일레븐이 미니스톱을 먹었기 때문에 경쟁이 조금 치열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조금 세븐일레븐이나 미니스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BGF 리테일의 지금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또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런 장에서도 나름대로 꿋꿋한 차트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보이지 않게 가는 종목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차트면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오늘, 이쁘죠? 네, 예. 오늘도 2% 넘게 오르고 네. 어제 진짜 다들 너무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종가가 2.6%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차트까지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차트가 이쁘다라고 보는데 제가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차트를 보면서 저는 심리를 읽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 우리가 1월 19일 날 양봉이 굉장히 크게 솟았죠.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솟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거래에서 하신 분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아무래도 빠질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불안한 생각이 들죠. 너무 불안하죠. 불안한 생각이 들죠.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면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며칠 동안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오늘 오면 주식을 팔려고 들을까요, 말까요? 팔려고 드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오르니까. 그러니까 팔려고 드는 게 보자. 팔고 예. 보자. 뭐 손해 보는 것도 아닌데 이 장에서 현금을 확보하라고 얘기들 하는데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건데 물량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매집이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차트예요. 이런 차트를 보면 정말 박상함 앵커보다 훨씬 이쁜 차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 참.
양보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양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이 양봉보다 이 전 BJF 리테일의 양봉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얼마든지 양보합니다. 예. 우리 지수한테는 저의 그 아름다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쁜 차트네요. 예. 네. 자, BJF 리테일 봤는데 우리 광장 시청자분들이 저희 네. 그 주인 따라가지 않습니까? 네. 엄청 스마트하십니다. 예. 그래서 질문이 또 천차살인의 질문이 예. 들어왔습니다. 그 GS 리테일도 같이 봐달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그 말씀대로라면 편의점 주식이 좋다. 그러면 GS 리테일도 함께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가 왜 계속해서 최저가를 갱신하고 있는지. 함께 봐달라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같은 편의점인데 GS 리테일은 제가 좀 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BJF 리테일의 리포트를 읽었고 BJF 리테일 차트가 좋은데 지금 이런 추세다라면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점유율이 제일 높아요. 그다음 BJF 리테일인데 지금 상황을 본다라면 뭔가 재무제표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추세대라면 오히려 BJF 리테일이 가는 걸 보고 GS 리테일을 산다라는 것은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긴 음봉을 좀 박으면서 거래량이 늘었죠. 이거는 전형적인 하락 차트의 모양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편의점입니다만 BJ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차트가 살아있는 차트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차트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매매 타이밍은 사실 그 보조 지표인 차트로 그 판단하시는 그렇죠. 예. 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차영주 소장께서도 차트가 예쁜 BJF 리테일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소장님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지수가 약보합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떨어질 지금은 여지가 추세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흥분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공포 영화 보실 때 공포 영화의 어떤 굉장히 잔혹한 장면이 나올 때 잔혹한 장면이 나오고 나서 두려운가요? 나오기 직전이 두려운가요? 직전이 두려워요. 그 차라리 정말 피 튀기는 장면이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뚠 할 때 그때가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죠. 지금 소장님 뭘 하나 전 지금도 쫄깃쫄깃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이 그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쫄깃쫄깃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요, 맞아요. 지금 현재 맞아요. FOMC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지 시장은 적응할 겁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적응할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도 적응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을 어떻게 움직일지 어느 누구도 예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쫄깃쫄깃한 뚠 상태예요. 여기서 섣불리 지수가 간다 떨어진다? 어느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좋습니다. 예. 표현이 적절했나요? 심장 쫄깃의 날, 심쫄 날, 심쫄데이. 오늘 잘 견뎌봅시다. 네. 내일 아마 9시면 전 국민이 모니터 앞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귀신이 싹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적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9시까지는 정말 괴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좀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면서 증권광장 30분 더 하니까 저희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심텍이네요. 네, 심텍이에요. 지금 현재 심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심텍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DDR5 시대로 간다라고 보여지면 과거에 그러면 DDR3에서 4로 갔을 때 심텍이 어땠느냐? 주가가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과거에 지금 DDR5니까 주가 5배 갑니까? DDR 그렇게 보신다면 그건 너무 개그스러운 유머고요. 네. 근데 어찌 됐던 안 받아주시네. 지금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심텍 같은 경우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그 2차전지 소재단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따라서 심텍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특별히 밀릴 만한 요소는 없다. 오히려 지금 현재 중기적인 추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따박따박 모아가셔도 되는 대표적인 주식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심텍은 이거는 저가 매수해도 괜찮은 주식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최고가 부근에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고 있어요. 주봉을 보면 상당히 이뻐요. 주봉을 본다면 횡보잖아요. 그걸 보면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BJF 리테일과 똑같아요. 지금 제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거래량이 분출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이 장에서 이 거래량이 매집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은 정말 교과적인 차트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3%의 하락으로 어제 상승한 걸 그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주봉을 보게 된다면 횡보장세잖아요. 특별히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여기서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 오히려 이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은 플러스에 사야 되느냐 마이너스에 사야 되느냐 마이너스에 사시는 마이너스 거죠. 사야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소장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매수의 의견을 주시는 종목도 있네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아쉽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이요? 예. 마지막 종목인데 마지막 종목은 같이 이제 앞에는 소비주들을 말씀드렸다면 두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고영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고요. 우리가 반도체 검사. 네. 불과 2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이라고 한다라면은 반도체가 굉장히 그래도 했었잖아. 그럼 20년 전, 저의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에 반도체가 나오면 반도체를 뭐로 검사했을까요? 저는 그때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죠. 눈으로 검사했어요. 지금도 눈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눈으로 고영이 검사합니다. 검사하는 분들도 있고. 고영이 검사합니다. 네네네. 그것도 고영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2D로 검사했어요. 근데 지금 3D로 검사합니다. 3D도 아니고 2D로. 그러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첨단이라고 보는데 눈으로 검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검사 장비라는 게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도 라인이 다 다르죠. 하이닉스도 라인이 다 다릅니다. DB하이텍도 라인이 다 다르죠. 그러면 라인마다 검사 장비가 동일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고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이런 것에 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 올해 이제 계획들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부품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 특히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장비주들도 올라갈 것이고요. 저는 고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지금 정도라면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회사인데 다른 반도체 주식과 궤를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차트를 좀 제 차트를 띄워주시면 상당히 바닥을 잡았어요. 2만 원에서 바닥을 딱 잡은 모습이 나오죠.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십자 전환형 모양이 나오면서 십자 전환형이 나와서 바닥을 잡았죠.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종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충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게 사람마다 또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보면 저점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차트예요. 고영 저희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지? 고영은 지금 현재 2만 1,0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2만 5,000원 정도 목표가,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지수가 지금 아무래도 눈치 보기를 하면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유쾌하게 시장 또 뭐랄까요 공부하시는 시간을 마련을 해드렸죠. 저희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장에 또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어차피 뭐 지나갑니다. 잘 극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극복하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소장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시간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